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다혜 씨, 영화 라라랜드와 위대한 쇼맨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노래와 춤, 음악까지 더해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두 작품의 작사, 작곡을 맡았던 벤지 파섹과 저스틴 폴 콤비가 이번에는 한 편의 뮤지컬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룻밤 뮤지컬 도그파이트. 걸 잠깐 길을 멈춰요. 아가씨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짐 좀 풀어. 헤이 걸 잠깐 내 맘 가져가요. 자, 시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헤이 걸 잠깐 숨이 막혀요. 헤이 걸 잠깐 어쩌면 헤이 걸 잠깐 날 받아줘요. 헤이 걸 잠깐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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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잠깐 안 해버렸어.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샌프란시스코를 연상케 하는 무대가 인상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뮤지컬 도그파이트는 제대 후 힘없이 거리를 헤매는 버드 레이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왔던 4년 전을 회상하는 것으로 극을 전개하는데요. 사랑하는 여인 로즈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LED 영상과 무대 장치로 재현해냅니다. 도그파이트는 실제 미국 군인 사이에 있었던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이 게임에서 모티브를 딴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못생긴 여성을 파티에 데리고 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액의 상금을 받기 위해 해병대원들은 거리에 나서게 되고, 그러던 중 주인공 버드레이스는 로즈를 만나게 되죠. 그냥 파티를 즐겨 그 친구들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나도 가고 싶어. 약속할게 날 믿어봐. 모든 것이 좋을 거야. 다른 뜻은 전혀 없어. 로즈! 인류 근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베트남 전쟁은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의 하나로 거론이 되죠. 미국이 패전을 기록한 몇 안 되는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196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기성세대들, 정치인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전쟁 속에서 의미 없이 사라져간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방황과 기억, 아픔 등에 담겨져서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영화 굿모닝 베트남이나 플래튠 혹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무빙 아웃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이런 감성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둘러쌌던 미국 젊은이들의 방황과 기억, 그리고 아픔을 담아내서 인기를 누렸던 대중문화 속의 대표적인 산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뮤지컬 도그파이트도 당시의 시대적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왔었던 주인공 버드레이스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된 친구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때때로 정신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모습 보여주지만, 아쉽게도 주변에서 보여주는 버드레이스를 향한 시선은 굉장히 차갑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대는 이 버드레이스의 기억 속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라가는 그런 극적 구조를 선보여주고 있죠. 행복하거나 자랑스럽지도 않은 씁쓸한 전쟁의 기억 속에서 버드레이스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눴던 로즈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인지가 수정이 가는 호기심을 모았는데요. 교수님, 이 작품의 원작은 영화였죠? 영화는 1991년에 발표했던 여류 감독이죠. 낸시 사보카가 발표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요절한 청춘 스타죠. 리버 피닉스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는데요. 영화를 뮤지컬로 탈바꿈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섹과 폴 콤비입니다. 뮤지컬계에서 지금 전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벤지 파섹과 저스틴 폴,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그리고 지난해에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 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디어 에반 헨셀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들 모두 바로 이 젊은 두 콤비가 만들어낸 뮤지컬 관련된 상품들이었습니다. 뮤지컬 도그파이트는요, 이들 콤비가 2012년에 발표했었던 소극장 뮤지컬입니다. 뉴욕의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려서 대서양 건너 런던에서까지 막을 올릴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누렸었던 이들의 작은 뮤지컬, 작지만 굉장히 따뜻한 뮤지컬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내일이면 사라질 그저 웃기는 하루일 뿐. 모두 잊혀지겠지. 영원
인기를 누린 작품답게 우리말 무대는 꽤나 생동감 있게 효과적으로 무대를 잘 구현해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소극장 작품이었던 원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대형 극장에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원작과 달리 좀 다양한 볼거리들, 특별해진 그 커진 무대를 채우는 볼거리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LED 장치를 활용한 볼거리가 그래서 아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국내 제작진으로 참여한 서숙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무대입니다. 연출을 맡았던 노우성도 창작 뮤지컬 셜록 홈즈를 통해서 아주 많은 수상 기록도 세우고 인기를 누렸던 그런 중견급 연출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꽤나 밀도 있는 무대, 이 작품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어서 흥미로운 작품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흥미로운 이 작품의 묘미는 풋풋한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젊고 패기 넘치는 역동감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돌 스타를 잘 활용하는 제작사답게 이번 작품에서도 인지도 높은 스타를 활용해 이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인공 버드레이스 역으로 나오는 G.O.D 멤버였던 손호영, 그리고 B2B의 이창섭 등이 무대를 꾸미고 있어요. 순수한 여인 로즈 역으로는 정지현과 양소윤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너무 발랄하고 아주 때묻지 않은 모습이어서 공감대도 많이 자아내고 박수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재미와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배경은 좀 복고풍이지만 무대로 표현되는 방식은 아주 현대적입니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무대가 원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샌프란시스코의 명소들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여기에 배우들의 통통 튀는 쉬지 않는 춤과 노래, 연기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역동성, 에너제틱한 부분을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찡한 반전의 감동, 과연 이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옛날의 인연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괜찮아, 나쁘지 않은 선택. 운 좋으면 장가비는 건질지도 몰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마지막 밤을 즐겨. 교수님은 뮤지컬 도그파이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셨어요? 청춘들이 만나고요, 사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들, 시대를 막론하고 늘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하며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First Date Last Night, 그래서 우리말로는 첫 데이트 하룻밤이라는 제목으로 등장을 하는데 노랫말이 아주 예뻐요. 밤밤밤 하는 노랫말이 등장을 하는데 인상적이고요. 꽤 오래 중독성 있는 그런 멜로디로 기억에 남는 재미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밤 손을 잡고 함께 걸을까. 어떤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밤이 우리 두 사람에게 무엇일까. 첫 데이트 하룻밤 이 밤이 지난 뒤 서로가 오늘 밤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있잖아 뮤지컬 도그파이트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다희 씨 한 줄 평 궁금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거침없는 대사로 느껴지는 재미와 공감입니다. 순수한 로즈의 모습 덕분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훈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첫사랑은 언제나 달콤하다입니다. 버드레이스와 로즈의 사랑, 살포시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순수한 감정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해병 최고의 용사들, 승리만 있을 뿐. 우리 전쟁 영웅 함성이 들려, 우리 전쟁 영웅 모두 외쳐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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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우린 전쟁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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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정말 한심하군. 남부는 지게 될 거야. 땅과 명예 모두 잃고 남부는 지게 될 거야. 나 레드버틀러 이 전쟁에는 안 나가.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뮤지컬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배우 두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시청자들께 처음 인사드리시는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먼저 지희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뮤지컬 배우 백승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역할이시고 또 이 코스염이 보여주듯이 예, 레트 버틀러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워낙 뭐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만 뮤지컬로는 좀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작품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레트가 하실까요? 예. 간단하게 이제 1860년대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제 스칼렛 오하라의 일대기를 그린 네, 작품입니다. 네. 지루한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아니야. 입술 입술 내 향기도 오직 그를 위한 거야. 그만을 위한 거야. 내 미소도 내 사랑도 뮤지컬만의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레트라고 아예 이름을 명명해버렸네요. 네, 저는 레트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뮤지컬에는 또 그 작품에서도 그랬지만 영화 작품에서도 그랬지만 또 두 가지 이번에 연출님께서도 브래드 연출님께서도 딱 보여주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다. 두 전쟁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 전쟁은 그 남북 전쟁에 관한 얘기였고 한 가지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담은 그런 전쟁 같은 사랑 얘기 그런
네, 그 두 가지 전쟁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남녀간의 이제 밀당이라고 네, 하죠. 그쵸. 네. 그거를 굉장히 항상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밀당이라고 그렇죠. 밀당, 할 네. 정도로 네. 아, 밀당이 영어로 뭐죠? 푸시풀? 푸시프로? 푸시풀 그랬나? 오, 예.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아, 듣자 하니까 그 브래드 리트 감독님이 사실은 저희는 팬텀으로 익숙한 네, 배우이신데 그럼요. 이번에 첫 연출을 맡으셨다면서요. 배우 출신 연출가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한 대배우신데 그렇죠. 선배이시기도 한데 맞아요. 어떤 특징이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배우분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방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연출적인 방향들을 같이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연출적으로도 나는 이런 방향을 원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하니 되게 이해를 저희를 잘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뭐 한 장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 수 있게끔 그 길잡이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함께 하시는 배우 같은 역할의 배우들이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우리 특히 바다 씨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백순영 씨는 신성우 네, 선배님과 맞아요. 같은 역할인데 선배님들께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느끼셨어요? 함께 연습하시면서. 신성호 선배님 같은 경우나 바다 누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저희가 못 보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연출적으로도 뭐 본인이 생각했던 예전 공연과 지금 공연과의 다른 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많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뭐 선배님이기도 하시지만 진짜 동네 형 같고 네, 진짜 편안하게 동네 형 같으세요? 되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물론 당연히 어렵지만 너무 조각미남이셔서.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코수염은 일부러 기르신 거예요? 아니면 붙이신 거예요? 이거 잡아 기른 당겨보고 거예요. 네, 다들 본인 거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캐스팅콜에는 그 방송에서는 이렇게 안 나갔었거든요. 마지막 제가 마지막 회차에 저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넘버를 부를 때만 레트 버틀러 역할을 해야 돼서 한 4일 정도 길러서 올라갔었는데 제가 수염이 되게 빨리 자라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안 어울린다고들 하셔가지고 우와. 계속 제모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네. 이렇게 쓸모가 있네요. 세상에. 와. 레트를 위해서 태어났네요,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저는 너무 탐스러워서 사실은 이렇게 수염이 나지 않아서요. 네. 붙이셨을 줄 알았는데. 원래 더 많이 나는데 이렇게 네. 열심히 이렇게 조각도 하고 다듬으셨군요. 네, 이발도 하고 혼자. 공통점이 많으세요. 성악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뮤지컬 무대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나 어려서부터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이제 그 비디오가 집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항상 맨날 봤었어요. 돌려가면서 보고. 그래서 그렇게 뮤지컬을 그냥 막연히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조금 더 좀 활동적인 그런 게 되게 하고 싶었고. 우리 승열 씨도 궁금해요. 원래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항상. 네,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 오페라의 가수의 꿈도 대학교 들어가기 조금 전에 성악 무대를 보고 반해서 근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무대 위에서 가장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막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너무 밝게 잘 지내지만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 속내를 많이 제일 표현하는 것이 무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저 외국보다 사실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요. 한국에 살 거고 부모님들이나 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은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노래할 때 제일 많이 소통이 잘 되는구나. 텍스트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는 눈빛이 다르니까 그 눈빛들이 좋아서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들과의 호흡이 너무 따뜻해서 어찌 보면 무대 위에서의 내가 굉장히 스스로가 느끼기에 정말 즐기고 있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승열 씨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좋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뭐 익히 실력이 알고 있습니다만 잠깐 스칼렛의 넘버 가운데 조금 우리 지희 씨 목소리로 들려줄 만한 부분이 있으면. 내 집으로라는. 내 집으로. 네. 엄마 품에 돌아갈래 나의 이마에 키스해줘 세상 모든 엄마들처럼 내 집으로 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 지나가시는 분들도 다 박수 치고 지나가시네. 세상에. 저절로 눈이 감기네요. 음색이 진짜 예뻐요.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예. 이렇게 지희 누나가 열심히 해주셨는데 옆에 레트도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제일 와닿는 대사가 있었다면 대사가 아니라 노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레트도 스칼렛 같은 레트가 되게 멋있고 냉철하고 모든 여자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처음으로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가져본 내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가사말이. 근데 그 곡이 네. 아가 너는 내가 처음으로 가져본 내 사랑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줄게 내 사랑 귀여운 공주님 잘 자. 네, 여기까지. 네, 이런 자장가인데요. 네, 이거 제가 감히 예언하건데 이거 이렇게 방송을 이만큼만 잘라서 우리 백승률 씨 팬들께서 자장가로 쓰시지 않을까. 예. 졸려온 목소리 정말 너무 감미롭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무대를 두 분 다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두 분이 선택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보러 꼭 오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 중인 연극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간에 서울 시내 극장 3곳에서 동시 공연이 된 적도 있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인데요. 명실상부 국민연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 라이어입니다. 청순한 매력을 가진 아내 메리와 도발적인 매력의 아내 바바라 사이에서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두 집 살림을 하는 택시기사 존 스미스. 스미스 씨, 어젯밤으로 돌아갈게요. 네. 스미스 씨가 택시를 몰고 윈블던 전철역을 지나가시다가 강도를 목격하셨는데 그의 완벽했던 두 집 살림은 가벼운 강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꼬이게 되는데요. 사람 정도가 아니라니. 내가 메일이랑 윈블던에 산다는 사실이 신고해 나면 끝장이야. 왜? 나 바바라랑 스테리텔에 살고 있거든. 너는 메리하고 윈블던에 살지. 메리하고도 살지. 두 집 살아? 과연 꼬여버린 존 스미스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희극 작가 레이 쿠니의 Run for Your Wife를 각색한 이 작품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 빠진 캐릭터들로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내가 양고양이야. 스테이 때문에 많이 속상해서 그러시죠? 네, 그러라고. 스탠리를 아세요? 네. 난 다 필요 없으니까 너나 다 가져. 어떻게 말을 또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양자로 보내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수녀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내가 왜 수녀원을 가? 그래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신경 좀 마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생겼거든요. 무슨 좋은 방법이요?
스탠리, 스미스 씨랑 이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는 겁니다. 안 돼. 연극은 무겁다라는 인식을 바꾼 국내 희극 연극의 시초로 2008년 제22회 예술문화상을 비롯해 2011년 한국관광공사 챌린저상 연극 부문을 최초로 받는 등 연극 작품 중 독보적인 수상 실적을 자랑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안내상, 우현, 이문식, 정재영, 이종혁, 김성균, 오정세, 전미도 등 수많은 연기파 배우들이 라이어를 거쳐 스타 배우로 성장했는데요. 당신 왔던 대로 돌아가요. 거기 나 끝났는데. 돌아가라고. 터프해. 돌아가. 이번 주는 대학로 극장에서 실컷 웃으시며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반전을 거듭하는 완벽한 코미디 연극 라이어는 대학로 민송아트홀 1관에서 오픈런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